운젠 지역에서 맞이한 규슈 여행 3일차 아침입니다. 짐을 챙겨 들고 나와서 아침 먹을 곳을 찾았지만 오전 8시로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문을 연 가게가 없었습니다. 우레시노까지 이동하려면 80km를 이동해야 하므로 서둘러 움직여 보려 합니다. 어제 둘러보았던 유황가스가 나오는 운젠 지역을 다시 둘러봅니다. 조금 더 가니 호텔 건물 옆으로 어제 못 본 풍경이 보입니다. 1600년대에 운젠 지역은 당시 천주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고문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찍을 당시엔 그저 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풍경이 궁금해서 찾아갔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 일본의 천주교도들이 탄압을 받았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어제 올라온 것만큼 기나긴 다운힐을 합니다. 맑은 아침 공기와 함께 잘 포장되고 통행량도 없어서 널널한 도로를 즐겁게 내려갑니다. 여길 다 내려가면 오바마 온천마을이 나옵니다. 시마바라 반도의 서쪽 바다가 보입니다. (12km를) 공짜로 내려가는 기분을 만끽하며 오바마에 도착했습니다. 지역명이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이름이랑 같아서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을 못 먹고 내려와서 근처에 식사할 만한 곳을 찾다가 온천수에 익힌 달걀과 찐빵을 파는 기념품 가게가 보여서 달걀과 찐빵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달걀은 생긴 건 색깔도 짙고 맛있게 보이는데 그냥 찐 달걀 맛이었습니다. 맥반석 달걀처럼 좀 다른 향이 날 줄 알았는데 찐빵도 그럭저럭이네요. 먹고 그 옆에 무료 족욕시설이 있어서 발을 담그러 가봅니다. 햇살 좀 따뜻한 아침에 적당히 따끈한 온천물에 발을 담그니 자전거 탄다고 쌓인 발의 피로도 좀 풀리는 기분입니다. 온천이 끓는 족욕시설 상류에는 계란이나 야채 등을 익혀주는 시설이 있던데 전 아까 계란을 사 먹어서 그냥 족욕만 하고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레시노까지 이동합니다. 해안도로 풍경이라 달리면서 서쪽 해안을 보는 맛이 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다 보니 구글맵을 통해서 도보 위주 코스로 경로를 잡았더니 해안마을도 나오고
마을에서 끌바로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도 나옵니다. 이걸 차로 어떻게 가? 기껏 마을을 거쳐 자전거를 끌고 올라와 보니 차도로 결국 연결되는데 그냥 차도를 따라서 와도 됐을 뻔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을 지나갑니다. 아마 자전거 여행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여행으로도 오지 않을 마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큰 도로로 합류하고 웬 어필이 또 나옵니다. 오르다 보니 휴게소가 보여 자전거를 세우고 둘러봅니다. 이곳은 치지와 전망대라는 곳인데 예전에 사카모토 료마가 풍경을 바라다 보았던 전망대라고 하네요. 료마 그림도 보입니다. 전망 구경도 하고 보통 여기서는 통감자 튀김을 많이들 사 먹던데 줄도 길고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고 다시 이동합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근처에 밥 먹을 곳을 찾다가 라멘집이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라멘? 아즈마 라멘? 이름이 뭔가 아줌마 발음 같은 가게였는데 나름 1980년대부터 운영한 오래된 라멘 가게였습니다. 동네 현지인들에겐 친숙한 가게라고 하네요. 그냥 무난한 돈코츠 라멘을 주문했는데
제 입맛에 일본에서 먹은 라멘 중에선 이치란 라멘이 제일 잘 맞았었는데 그 맛에 거의 버금가는 맛이었습니다. 먹고 나와서 우레시노로 열심히 내달립니다. 자전거 탄 학생들이 보이는데 아마 학교 시간대 같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자전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제가 살던 마을이 자전거 타긴 경사도 심했고 어릴 땐 집안 형편상 자전거를 사주지 못하셔서 생각해보니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음 구매했던 게 자전거였습니다. 그때 구매했던 자전거로 부산에서 광주까지 자전거로 여행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자전거 여행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 나가사키 공항이 있는 오무라시를 지나게 되는데요. 우레시노를 오늘 도착해서 자고 나면 다음날 다시 이 오무라시를 지나서 나가사키 시내로 갈 예정이어서 다시 왕복을 할 구간이었습니다. 도로 컨디션이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은근히 낙타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자전거로 이동할 때 피로도가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우레시노에 가까워지자 둘레길 같은 도로를 타고 약한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운힐이 좀 더 이어지고 드디어 우레시노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해가 완전 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아로마 게스트하우스인데 간판 철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맞아주시고 자리까지 안내를 해주셨는데 친절하시고 적당히 영어로도 잘 소통해 주셨습니다. 여긴 보시다시피 파티션으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냥 보기엔 피난시설 같은 느낌처럼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그간 묵었던 캡슐 호텔이나 2층 침대 구조에 비해선 침대도 넓고 그 옆에 테이블과 의자도 있어서 나름 편한 곳이었습니다. 단점이라면 공용 공간이 없다 보니 뭘 먹거나 할 때 저 테이블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최대한 정숙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빨래를 하기 위해서 숙소 근처 빨래방을 찾았습니다. 1시간에 걸쳐 빨래와 건조를 하면서 쉬다가 저녁 식사로 근처 이자카야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오사카 사는 사람들이라는 채널을 보다가 거기에 우레시노 편을 봤었는데 그때 나온 이자카야가 여기 근처여서 사실 그 집이 궁금해서 우레시노까지 찾아온 것도 맞았어요. 정작 와서 보니 그 가게는 예약도 해야 되고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이고 혼자 가려니 좀 애매해서 숙소 근처에 좀 부담 없는 이자카야를 찾다가 이 가게를 오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특이하게도 메뉴판에 태블릿으로 메뉴를 둘러보는데 한식 관련 메뉴가 많았어요. 그러나 메인인 꼬치류랑 그리고 짤 것 같아서 주먹밥도 같이 시키고 맥주 그리고 고구마 소주 등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도 소량이지만 싸게 팔길래 주문해봤는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일본 와서 찾은 이자카야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가성비 좋은 맛집이었어요. 그렇게 먹고 숙소로 돌아와서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온 것들로 2차를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첫날은 110km, 이튿날은 40km대로 짧지만 획득 고도가 높았고 4일차는 80km 정도 탔는데 생각보다 평지 위주일 줄 알았던 구간들에 딱 타던 코스가 많아서 그런지 피로도가 많이 쌓였습니다. 다음날은 나가사키로 이동합니다. 오후에 비 예보가 있어서 최대한 아침에 일찍 움직여서 비를 맞지 말고 가야겠다 싶었지만 결국 나가사키 거의 다 와서 비를 맞으며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럼 큐슈 자전거 여행 4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